종북 좌파 정권을 물리치고 집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힘당은 탄핵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저거를 맘 놓고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지금 그동안에 그거를 좀 탈색을 해보려고 이름을 몇 번씩 이름을 갈아도 그거는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의 원죄를 지지하는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저 당을 대신해서 나서야 무슨 집권도 가능하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보이지. 지금 저 정당 가지고는 우선 종북 좌파 정권하고 싸울 능력도 없고 또 자유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담을 만한 그런 정체성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저런 이런 불임 정당만 믿고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세월에 종북 좌파 권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이게 지금 우파 분열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으셔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그 지지가 지금 국힘당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당층이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을 지지한다고 가는 사람들도 그저 민주당이 너무 못된 짓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민주당 아닌 제1야당으로 간 거지. 저게 사실은 그야말로 기쁜 마음으로 저거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언론가 막혀가지고 우리 실체를 제대로 알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의 의지와 우리 생각을 국민들이 알아주시면은 이 다음에는 국힘당을 대신해서 저희를 지원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조만간 집권 세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사실 나열을 하면 끝이 없는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어떤 역사 인식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승만을 임진왜란 때 선조에 비교하면서 도망간 사람으로 지금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좀 이승만 연구를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정체성을 대변한 데는 자기네 당의 사진까지 걸어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까지 사진을 걸어놓고 자기들이 모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을 저렇게 폄하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 군데서 나갔는데,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고 뭔가 조금만 그러니까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문제가 된 사람이 우파 프레임에서는 잘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도망가고 숨어서 같이 동조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래서 가장 대한민국의 원조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6.25 때 도망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최근에 또 구속된 두 분 대통령도 또 사과했죠. 그러니까 사과를 도대체 자기들이 왜 하는지 또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한다는 게 중도라는 미명하에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정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따라가는, 여론을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는데, 예컨대 지금 윤석열이라는 현재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분이 그럼 야권을 대표하는 사람이냐, 지금 국힘당까지 포함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의 뜻을 대변하는 분이냐 하는 걸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핵심적인 역할에 윤석열이 맡은 부분과 추미애가 맡은 부분이 갈등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건데, 그 갈등을 보면서 저희 같은 이제 사람들은 저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일부 소위 말하는 중도에 있는 분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럼 보수 세력의 역사적 뿌리를 가진 보수 세력의 대변자가 윤석열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기준에서 보면
얼토당토하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빛나는 별이라는 표현하면서 뭐 여차하고 우리 당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뭐 인기만 있으면 개나 소나 다 불러들이는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정말 철학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제 2번 대표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 대표님, 사실은 그동안 광화문에서 거의 모든 투쟁을 이끄신다고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셨는데 어떠세요?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대변하고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좌파들은 보니까 좌파 시민단체나 뭐 노정들 열심히 대변해서 싸우던데 우리 정당은 뭐 전혀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싸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옛날부터 민심은 천심이고 이제 민주국가에 와서 우리 헌법에도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정치 권력도 지금 제도권의 민주당이든 더불어 국민의 시민이든 간에 다 맡겨놓은 권력은 국민의 권력입니다. 국민이 대의해준 권력인데 그들이 집권당이든 제1야당이든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둘 다 국민의 민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당락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치 권력만 항고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은 아웃사이더로 다 지금 자살해서 죽어가고 있고 경제적 고통을 받아서 죽어가고 다 죽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그러잖아요. 동부구치소 사건만 하더라도 구치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확진되어 갈 때 정부가 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쭉 패널들이 앉아갖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니 뭐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은 그 나라 정치는 그 나라 국민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뭐 보수가 훌륭하고 보수 진영이 진짜 잘 나 있는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이것도 연구 대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보고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저 정당은 우리들을 기반으로 이제 탄생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탄생의 근본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정당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우리하고 소통을 안 합니다. 이 보수 정당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들어서기 전에는 와서 소통하고 하다가 딱 들어서는 순간에는 폰 아웃입니다. 전화기가 아웃돼. 폰 아웃이고 이용만 많이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많이 많이 당했지.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니까 저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면은 당이 중앙당이 있으면 시의회 각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 권력이 한 몸이 돼서 모든 걸 고민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의 힘이 덩어리가 돼서 그 나쁜 권력이라도 저렇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선한 권력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도 저 악한 권력을 이기기가 힘드는데 그냥 다 단절.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국민이 주인인데 어떻게 이제 저 국민하고 손을 잡고 뭐 난국을 타개해야 되는데 손잡을 국민이 없어요. 자기들이 단절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방송에서 이런 소리 해서는 뭐 안 될 소리지만은 집에 빨리 가셔야 된다. 할아버지가 그냥 노망든 할아버지 같아요. 그분에게 우리 국민들 특히 나라의 앞날을 앞길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저분에게 어떤 희망을 건다.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열심히 경제 활동해야 될 사람들, 특히 변호사님은 그냥 변호사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여기 있는 교수는 강당에서 학생들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정당 만들어야 되고 다 나와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드디어 헌법이 정하는 그것도 저항권의 일종이고 그런 행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하니까 정치 변혁은 일어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이고 저희들은 제일 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지식인이든 아니면 또 전문가 집단이든 무조건 손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에 부역하지 않은 사람, 김일성에 부역하지 않은 그런 사람 빼고는 모을 수 있는 힘을 최선을 다 모아서 일단은 우리의
주적이고 공적인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또 그 기반으로 놓은 정치인들을 교체시키는 일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뭉쳐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뭉치자, 또 뭉쳐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대의를 갖고 지금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 저게 대의고 저렇게 가야 강물을 거쳐서 바다로 갈 수 있다. 그런 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대변해야 될 정당이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고영주 이사님 표현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로 가버리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우리를 대변한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 사실상 그동안 이 국민의힘 당을 보면 뭐 대북 전당법 같은 경우 이번에 또 뭐 여기 경제적인 문제지만 뭐 중대기업 예를 들면 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또 8.15 그 코로나 가지고 온갖 그 장난을 치는데도 우리를 대변해줄 정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그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결국은 새로운 우파 정당, 광우 우파 정당은 우리를 대면할 정당을 우리 스스로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출범하는 이 광화문 자유우파 정당은 우리 지금 현재 거의 그 이중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당과는 어떤 차별성을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할까요? 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8년도 전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적어도 우리 애국 활동을 하는 분들은 다 그 말이 사실인 것을 믿고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것은 이게 지금 체제를 지키기 위한 체제 전쟁에 우리가 나선 겁니다. 그런데 우선 국힘당은 이게 그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을 이거는 아주 불량배 극우라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와가지고 전혀 지금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나타나는 방금 우리 이동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뭐를 제도 이렇게 고치는 것들이 전부 이게 지금 적화로 진행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렇죠. 체제. 예. 그게 하나하나로 따져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저런 법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거지만 저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 입장으로 보면은 당연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근원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근원적인 투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엉뚱하게 김종인 씨가 나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가지고 마치 잘못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했고 문재인 정권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지금 이중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지난번 4.15 총선 때도 총선에서 그렇게 엄청난 금권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러면은 또 애국 활동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그걸 완전히 지금 요번 그 부정선거 투쟁한 사람들은 전부 지금 그 공천 당협위원장에서 다 제외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게 지금 투쟁하는 우파를 전부 그러니까 지금 그 투쟁하는 방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둘째치고 지금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을 그걸 전부 불이익을 주고 쫓아내버리고 그러면은 그런 정당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체제 전쟁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희와
우리는 애국우파 정당과 가장 큰 차이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중대가 되어버린 국민의힘당과 예, 광화문 애국정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체제 전쟁의 중요성을 알고 예. 체제 전쟁을 위한 정당의 중요성, 그 투쟁에 나서는 정당이 가장 그 중요한 차이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체제전장이라고 얘기하면은 저희를 보고 극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을 종북 좌익 정권이다. 이민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보고 극구라고 아니 같이 공격을 해야 될 사람이 되려 거꾸로 저희한테 총대를 들이밀으니까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교수님. 전 지금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더 잘 쉽게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가장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인가요? 예. 그 법이 얼핏 들으면 재해를 일으킨 사람들이 부주의한 것을 이제 주의를 많이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법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안 나게 하겠구나, 그렇게 만드는 법이구나 하고 이제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걸 자세히 따져서 들어가 보면은 사고라는 것은 본의 아니게 누가 의도해서 내는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를 줄여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낸 기업을 엄청나게 지금 그 처벌을 해서 앞으로 어떤 기업이라도 사고를 내면은 이제 작살이 난다. 사업하지 말라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자유시장 경제의 경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체제 전쟁의 가장 일선에 있는 법이다라는 설명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 중간에 매개를 좀 충분히 설명을 안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은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주사파 얘기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1가구 1주택법이 제한돼 있지 할 얘기가 않습니까? 많으시죠? 1가구 1주택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집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는 그 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가구 1주택법을 밀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야말로 건설업이 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전국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 북한에서 어디 가려고 그러면 그 뭐 여행 허가증 갖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전부 배급제는 우리나라를 지금 북한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은 서울만 살아라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지방에 사는 사람 지방에만 살아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상속은 4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4억 원이 넘는 재산은 전부 국가가 몰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게 지금 그 국가가 몰수한 거는 그 돈을 누가 쓰는 겁니까? 아니 이를테면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게 지금 완전히 공산화 거는 거죠. 그것이 이게 지금. 체제로 그것을 바꾸는 길.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국민들이 이거 경계를 하게 글쎄요. 만들어야 되는데 국힘당은 전혀 그런 예. 문제의식 자체가 없고 이제 문제의식이 저희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유럽식 사회주의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분명히 됩니다. 그거는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로 가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유럽식 사회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유럽 사회주의가 저기 그 1가구 1주택법을 제정하려고 그러고 4억 원 이상 상속은 불어온다 그러고 어디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완전히 공산국가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번에 그 문제가 된 걸 보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로 처벌 대상은 추미애 장관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부구치소는 국가가 관리하는데 거기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어요. 예.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됐어요. 구치소에 예.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재해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기업인만 조지고 반에서 하면 아무 처벌도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작년 8.15 집회를 뭐 예를 들면 광화문 집회를 했다고 살인자라고 하는데 그랬어요. 살인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 녀석들은 더한 살인자네요. 살인의 뭐 100배, 1000배를 저지른 사람들이죠. 아니 저희가 자유한국 21이 어제 아침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다가 이거는 그 미필적 고의하는 살인 상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탄핵을 받아야 되고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광고를 낸 게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대표님,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는 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 특히 좌파 노동자들만 위하는 정당이고 그들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문재인 정권의 그 태동, 문재인 정권을 등에 태워서 지금 청와대로 보낸 집단이 민주노총입니다. 그렇죠. 예,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의 언론, 뭐 시민 권력, 노동 권력,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거기에 문재인을 등에 태워서 청와대까지 보냈으니까 민노총은 문재인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하는 말을 문재인이가 듣지 않으면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든 아마 문재인의 약점을 다 갖고 있는 게 또 민주노총이 갖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 8.15 강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해서 전 세계 공산당이 다 모인 거 봤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일본 공산당, 북한 공산당, 한국에 있는 공산당들이 다 모여갖고 아, 그렇습니까? 그 강화문 광장에 옛날에 그 일본 철도 노조, 뭐 일본 공산당, 뭐 깃발들도 많이 왔어요. 광화문 전 집회만 생각했지 그 전국의 그전 아니, 세계 그리고- 공산당이 다 모인 거.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중국 공산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중국 묘 같은 공산당들은 중국 정부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뭐 충분하게 그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한 내에 지금 북한 남포 간첩들, 지파 간첩, 남판 간첩, 고전 간첩 뭐 천지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다 모여서 문제를 저렇게 만드는데 그 만드는 핵심 역할을 민주노총이 했다.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고 모든 반기업, 반경제 법안이 왜 만들어집니까? 민주노총의 폭력적 힘 때문에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저 민주노총이라는 괴물을 제어할 그런 정치적 다른 시스템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건 뭐 시간 문제예요. 이제 그게 언제 짧아질 것인가 길어질 것인가는 그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민주노총에 퇴직하기 위해서 국민노조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래요. 긴 세월 거두는 수십 년을 민주노총을 설립하고 해서 투쟁을 해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각성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시대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지금이라도 초보적 상황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민주노총은 깡패인데 지금 했던 모든 반기업 법안들은 민노총의 작품이고 그 민노총이 의도한 그 법안을 문재인 정권은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하수 그 손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자유우파 정당은 자유대연합당은 결국은 우선 체제 전쟁에 가장 앞장서는 정당이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저들의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들과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앞선 투쟁하는 정당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군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4월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광화문 자유대연합 신당은 이 보궐선거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유한국 21은 저희 지금 당 간부들이 이를테면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 아니고 우리 자유애국 진영에 훌륭한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선거에 나가고 공직에 진출하도록 도와주려고 지금 만든 당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좋은 애국 진영에 좋은 후보가 있는지 저희가 계속 찾고 있고 몇 분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그 자유연합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내세운 정규재 대표님은 저분이 자유애국 진영을 대표할 만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장 후보도 지금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지금 이제 그 교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응해지면은 뭐 그분들을 추천하고 또 다른 데서도 애국 진영에 좋은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추천이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그분을 저희가
공천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럴 생각도 있습니다. 독자적인 애국 정당의 후보를 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 우리 유석준 교수님은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통합하기 전까지 이제 상황은 저희들은 정당을 만든 이상 선거가 있을 때는 반드시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마침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당원 창당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두 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정규재 전 펜앤마이크 대표가 뜻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그분을 이제 후보로 내서 후보로 이미 했죠. 그래서 예비당원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고, 이제 서울시장으로는 우리 당을 또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께서 서울시장 후보를 나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당에서는, 그러니까 작은 개혁자유연합당 차원에서는 이제 후보로 모셨죠. 이미.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교수님께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아까 강현재 변호사랑 같이 그 출범 선언을 읽었죠. 아, 예.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또 모르는 분들은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 공대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인 대부분들이, 정치에 뜻 있는 대부분들이 이제 뭐 법대나 정치학 뭐 이런 식의 그 사회과학을 공부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 엔지니어인 출신은 몇 사람 안 되고, 안 되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고, 뭐 학생운동을 했죠.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맞아 좌파 학생운동을 했는데 주사파까지는 쓸리질 않았었고, 그다음에 소련과 동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좌파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는 김우중 회장이 이끄는 대우자동차에서 한 10년가량 일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사회디자인연구소라는 것을 차려서 굉장히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면서 책을 여러 권 내면서 아주 실용적이고 대안적인 시장, 자유시장 경제의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생각 못하는 새로운 대안, 정책적 대안을 많이 제안을 해서 굉장히 훌륭한 자질을 가진 후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당에서 개혁 자유연합당은 지금 이미 후보가 있군요. 후보를 모신 상태인데, 앞으로 대통합이 되면은 혹시 다른 그룹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김대호 소장 본인 스스로가 그분들하고 경선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이범 대표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희들도 맨 처음 그 당을 창당할 때 그 정치 경험이 풍부했던 이종혁 지금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이런 뜻을 갖고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당은 희망이 없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제 그 힘을 합쳐갖고 출발했고, 또 이종혁 최고가 난 부산시장으로 출마하겠다. 또 지난번 또 부산시장 출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쭉 오다가 지난 그 박원순 시장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 사무실에서 전문가 집단이 회의를 하다가, 야, 이제 시장이 죽었으니까 서울시장이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획에서 만들었던 게 서울시장 추대 시민연대 같은 단체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배심원제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이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되는데, 지난번 이제 그 선거법상으로 이제 후보 등록되는 그 시점에 이제 여론조사식으로 계속 돌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서울 시민들은 출마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 출마를 선언했던 분들을 다 등록을 해서 여론조사를 이제 계속시켜서 이제 순위를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지금 고 변호사님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선관위든 우리나라 한국 정치 제도 시스템이 새로운 인물이 유입되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돼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거 선거법 위반은 하지 말아요. 새로운 돌리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저희들 나름대로 또 만들었어요. 그 만들 때 같이 생각했던 게 뭘 또 만들었냐면은 그 선거 감시 경찰을 만들자,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선거가 계속 부정이다 하는데 제도권은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봐도 부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부정이라고 계속 떠들면 뭐하느냐,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선거감시 경찰 제도를 도입해서 각 이 경찰 시스템과 똑같이 중앙경찰청과 각 지방에 있는 지방에도 경찰서장 선거 관리를 감시할. 그래야 선관위가 선거 관리도 제대로 하고 이런 국민들에게 불신받는 또 이게 선거가 되지 않지 않는가, 또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그런 준비들을 하나둘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정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전혀 관심도 안 가지는 이런 부분, 또 우리 애국 진영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면서 같이 간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모순되고 혼결 있는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간다면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우리 세계 정당이 합쳐지고 플러스 더 합쳐진다면은 질량이 어느 정도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 높아진 질량을 갖고 제도권 정당하고 룰을 협상할 수 있는 그 협상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협상력도 키우는 게 이게 정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거감시 경찰 제도는 아주 굉장히 좋은 탁월한 아이디어 같은데, 예. 그 우리 그 새로 출범하는 연합정당에서 꼭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선관위나 경찰이나 검찰이 다 그 선거 때 감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 그 감시를 제대로 안 한다니까요. 예. 아니 그 어쨌든 부정선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확실히 뭔가 좀 우리들이 직접 참여해서 좋은 선거 말씀. 과정을 우리 눈으로 예, 보면서 아니 부정선거 논란이 많아도 하나도 지금 팩트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확실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부실은 확실한 예. 명백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제 결론들이 우리 그 자유연합 그 자유한국 21에서는 뭐그 숨겨둔 후보 없으세요? 시장으로 예. 저는 지금 그 4분 정도를 저희가 생각해서 그 중에서 어느 분이 나설 수 있는지.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시장 출마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답니다. 예, 그래서 한 10매덕 들 거요. 글쎄 예. 30억, 3, 40억 드나요? 30억 들어야 돼. 30억. 그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도 생각은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그런 돈이 분은 너무 많이 돈이 들어서, 없죠.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걸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자금을 해드릴 방법이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새 정당이 통합되고 우리 광우파의 제 시민사회 통합되니까 여기에서 뭔가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낸다면 실질로 독자 정당의 나름대로의 그 성공 가능성도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첩보로는 자유한국 21에서 고영주 이사장님이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선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니 강력한 지금 후보가 나오시는 걸로. 4분을 다 접촉하고 설득을 해도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후보를 안 내기도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저라도 나가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빅뉴스네요. 불행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빅뉴스인 것은 틀림없는데 하여튼 합쳐서 결국 경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저는 그 자금 마련할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가급적이면 그런 불행한 사태는 안 오기를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자유우파 정당들이 금년 4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1월이니까요. 4월에 3개월도 안 남았군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정당이 어떤 행보를 벌이고 어떤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주느냐가 향후 내년도 2022년도 진행된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보수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둬서는 통합하기 어렵다는 것들이 그동안 경험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 광화문 애국정당이 정말 순수한 애국심으로 뭉쳐진 정당이 말 그대로 보수의 정말 빅텐트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22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우파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 자유한국 22를 만들 생각을 할 때부터 다음 내년 대선 후보로 나가실 분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당을 시작을 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 대선 후보 있으시군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은 좀 밝히기는 좀 혹시 곤란한- 본인은 아니시죠? 본인은 아직 안 알렸습니다. 아니 우리 저요? 예. 아닙니다. 아니 그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언제 한번 예. 좀 그런 그 기회가 되면 예. 나중에 사석에서는 누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유석준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는 지금 부산시장으로 출마한 정규재 후보 또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을 선언한 김대호 후보가 승리하면은 다음번 대선은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승리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시민당.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 보면은 우파가 왜 이렇게 이제 제도권 정당도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제도권 밖에 있는 우리들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우리들의 문제 있음을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으면 저는 저거보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뭉치는 연습을 했는데 지식인 그룹들, 전문가 그룹들 이 또 아스팔트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보면은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야 어떻게 저렇게 참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 대화가 안 됐다. 그래서 따로 가자. 뭐 이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많습니다. 또 그리고 또 아스팔트 있는 사람은 어떠냐? 또 저 이제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떤 상당히 많이 시니컬하게 비판해요. 기회주의자들, 무능한 자들 이렇게 비판합니다. 같은 울타리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갭이 전혀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브릿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문재인보다 더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적은 문재인인데 문재인하고 싸워야 되는데 맨날 끼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 희망이 없는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볼 때는 내가 이런 나라를 말아먹어도 그 공격하는 사람이 없고 제도를 비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재인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세 개의 정당이 뭉쳐봤자 돈쟁이밖에 안 된다. 질량이 저울에 달 만한 질량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지금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 하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뭉치면 뭐 되겠지. 너무 큰 풍선적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겸손한 생각 갖고 전문가 비전문가 다 끝없이 다들 좀 낮은 마음을 좀 낮춰서 우리는 함께 손을 잡아야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서 다음 자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모실 수가 있다. 그런 합리적인 공간에 지도자감이 찾아오라 그래도 찾아오고 스스로도 오지 합리성이 전혀 없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찰해서 우리가 국민의 힘, 저당을 국민의 짐이라고 국민들에게 믿게끔 만들고 우리가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우리들이 합리성, 이성을 갖고 제대로 현실을 직시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이번 서울시장도 선거도 저는 부산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서울시장 선거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여론조사가 올라가는 또 국민의 힘당에서는 자기들이 된다고 하고 있는 것도 이거는 그냥 오판도 이만저만 오판이 아닌 오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루속히 우리가 질량을 높여갖고 국민의힘이 저는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쏟아내게끔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금차기도 아닙니다. 금년 이제 연말 되면은 다음 대통령을 우리가 옹립해서 이제 정치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돌멩이 되고 바위가 될 수 있는 그 길에 조금 자기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또 고인규 변호사님, 우리 유석준 교수님, 또 저도 그렇고 다 그런 생각으로 힘을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되는 광화문 애국 정당이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총단결하는 그런 결집체 역할도 할 수 있겠군요. 그 힘이 있다면 결국은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한 강력한 물론 스스로 정권 교체 주축을 나서기도 하고
또 통합을 이루는 촉매제 역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요약. 그래서 제가 딱 짧게 또 마음 잡은 것 하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나? 그 강화문에 그 사람들이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3.1 운동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 나라 때문에 걱정돼서 모였다. 근데 그 정도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정치적인 힘만 있으면은 나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모였는데 왜 우리는 정치적 결말을 못 지었는가? 바로 이런 정치 결사체가 제대로 된 결사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 근데 물은 있습니다. 물은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물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그런데 이제 배가 필요한데 그 배만 이 물을 믿고 배가 저 물 속에 내가 떠야 되겠다는 그 배만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우리는 완벽하게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애국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합되는 광화문 애국 시민 정당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든지 하는 것과 그리고 당부 드릴 말씀은 좀 우리 세 분께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애국 국민들께 꼭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를테면 국민의힘 당이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에서 안 되면은 어떡하느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어떡하느냐, 그런 불안을 갖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보선입니다. 그리고 저기 체제 전쟁이라는 인식이 없는 국민의힘 당에서 서울시장을 1년 한들 또 부산시장을 1년 한들 적화를 막는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번 보선을 계기로 국민의힘 당은 와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을 한편으로 하고 또 그 이중대인 그 국민의힘 당 그리고 이에 맞서는 애국정당 이렇게 3자가 정립돼 있다는 구도를 꼭 인식해 주시고 이 애국정당이 뭐 지금 그 우파 분열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 당이 우파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건 분쇄돼야 될 정당이고 이런 3자 구도에서 애국정당을 찍어주셔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꼭 좀 인식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그 어느 분이 이 정당이 월 10,000원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만 명만 있으면은 무조건 집권당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어느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애국 진영이 무슨 뭐 돈이 많아서 정당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 국민의힘 당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서 직접 고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나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은 저희가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금 당비 10,000원을 내는 그런 권리당원으로 많이 좀 가입을 해주셔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국민 여러분의 지원에 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반드시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을 물리치고 집권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균 교수님. 네, 저도 뭐 다른 두 분하고 또 사회자 포함해서 세 사람 다 마찬가지 생각일 건데요. 우선 저희들끼리 작은 이 덩어리들이 큰 덩어리로 합치는 것을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월에 있는 재보궐선거에서 저희들이 내는 후보가 당선이 돼서 그것이 발판이 돼서 이제 기존의 정당 체제에서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정당이 정치적 역할을 제도권 안에서 적절히 하게 되고 그것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고영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달에 10,000원씩 내는 당원이 10,000만 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10만 명은 뭐 당연하고 10,000명만 있어도 성공하는데 제가 지금 개혁자유연합으로 그런 분들을 3,500명 정도 모셨습니다.
사실 엄청 애를 썼고 굉장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만 더 모여서 5천 명이 되면은 최소한의 당의 성립이 되는 거고, 그것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합쳐서 큰 당이 되면은 2만, 3만, 10만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좀 그동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우리 후손들이, 우리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혼 대표님. 예, 그 뭐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우리가 국민의힘을 거의 1시간, 2시간 가까이 열심히 비난을 했는데, 비난하는 것도 우리가 자유지만은, 근데 그걸 대체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전략이 못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략을 높였을 때 국민의힘도 지금 자신들을 뭔가 비판하고 견인할 만한 그런 또 정치 세력이 없다 보니까 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질량을 높여서 시민 권력도 시민사회도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이제 부각되었을 때 국민의힘이 잘못되고 있는 것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우리의 힘이 그렇게 역사에 시대적으로 주도적 에너지가 될 때는 국민의힘에서도 올바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 정치 세력으로 뭉쳐서 완전 정치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끔 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 되는 그 어떤 좀 하시면서 하나가 되어서 정치적 힘을 길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그 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광화문 자유시민정당 대연합당인 정당의 출범에 관련된 출범식과 그리고 대담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영주 이사장님, 고영주 대표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을 지키는 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세계사회에서 이룩하지 못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으로 공산주의 체제로 간 북한은 인류 최악의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랑스러운 체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제 전쟁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그리고 여기서 설립하고자 하는 광화문 자유연합당은 바로 이 체제 전쟁을 앞서서 이끌고 대한민국의 주사파들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과의 전쟁을 기필고 승리를 이끌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시민은 자기를 지키는, 자기를 대변하는 정당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보수정당이 우리를 대변하지 못할 때 그 길로 스스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길로 나선 이 세 분 대표님들과 함께 우리는 지난 2019년, 2020년도의 광화문 우파 혁명을 드디어 우파의 완전한 혁명으로 승리로 이끄는 그 길로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긴 시간 동안 이 토론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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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님 TV입니다. 지금 오늘 국민혁명 광화문 자유대연합 정당이 뜬다. 네,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국민의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광화문 네,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대표해서 지금 그들을 대표 새로운 정당이 이제 창당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각 대표들이 모여서 대담 방송을 했습니다. 네, 말을 좀 인스텝하고 들어오면 훨씬 이렇게 너무 점잖은 분들이라 저도 그 한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말하다가 자꾸 끼어들어오면 되거든. 네, 그래야 그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한 오늘 이것을 제가 중계 방송을 하게 되었.
네. 네. 그러면 예. 이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